네, 첫 번째 시간은 드림스탁 나우 시간이고요. 오늘 월요일 함께해 주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혹시 밖에 조금이라도 걸으실 시간 있으셨나요? 예, 좀 걸었습니다. 밖에 봄바람이 불고 좀 벚꽃이 피었는데 보셨나요? 예, 아니 많이는 안 올라왔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여의도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젠 한 주말 정도 되면 굉장히 좀 화려하게 좀 빛을 좀 발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래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는 조금의 봄바람이 불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코스피 코스닥 오늘 뭐 0.04, 0.77% 상승 마감 좀 했는데 최근에 뭐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좀 휴장인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좀 첫 개장 이후에 사실 저는 뭐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단기 과열권 진입을 좀 했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도 수급 측면에서는 최근 3거래일간 좀 강한 흐름들 좀 더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상승을 위한 건전한 이 땅 다지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양지수에 대한 이 상승 기조 그리고 여기서 물론 뭐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좀 더 집중됐던 흐름들 안에서 오늘 일부 종목이었던 리오프닝 주의 수급도 유입되는 효과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세 돋보였고요. 중국인들의 유입수가 늘었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저도 얼마 전에 공항을 갔었는데 제 옆에 이제 테이블에 앉아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중국 분들이셨어요. 전보다는 확실히 많아졌다라는 체감을 저는 했는데 대표님께서도 체감이 되시는지요? 저는 잘 체감을 못했는데 최근에 뭐 명동 지역들을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뭐 저희 뭐 사옥 근처에도 남산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낮에 보면 요즘 관광객들 굉장히 좀 많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렇고요. 확실히 그럼 이런 네. 중국 관련주들의 체감이 이제 중국 유입과 중국 관련주들의 강세까지 꾸준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이전 과거의 양상과는 좀 더 달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백화점 주변이나 뭐 시내 면세점 주변에 뭐 관광버스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 요즘 그런 관광버스가 많이 없고 그 서울 지역의 뭐 명소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이동을 하는 경로도.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굉장히 좀 큰 선으로 좀 작용했던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은 가성비 위주로 관광을 좀 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5.1% 정도 상회했다. 이 부분이 13개월 최고치를 좀 기록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감들 그리고 장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좀 작용을 하면서 중국 관련 이 리오프닝주의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을 한 측면이 좀 있고요. 지금 2024년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전체 유입액 수를 약 200만 명으로 봤는데 지금 1분기 집계 안에서 전체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한국에 입국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이 가시성, 그래서 코로나19 이전과 좀 대비해 봤을 때는 약 90%대까지에 대한 이 관광 회복률을 좀 보여줬는데 공교롭게도 항공 노선은 아직 100%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 관점에서 중국의 이 관광 노선들에 대한 회복률, 네. 항공 노선이 조금 더 회복률을 끌어준다면 유입 속도는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기 침체 영향 때문에 소비 행태들은 좀 더 감소한 측면들은 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면서 국내 소비를 좀 촉진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좀 좋은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고 오늘 그래서 굉장히 좀 강했던 섹터가 화장품과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리오프닝주의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했는데 특히나 더 강했던 부분들은 화장품주가 좀 더 강했습니다. 맞습니다. 화장품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뭐 대형 화장품주 주가가 오늘 장중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 중국의 실적이 시장 우려보다도 양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우선주인 아모레 퍼시픽 우도 5%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아직 오르지 않은 쪽들을 봐야 될지 그 안에서 탑픽주를 어디로 뽑으실까요? 우선 제가 전에도 항상 강조 좀 드렸는데 화장품 섹터를 볼 때는 화장품 섹터니까 다 좋아 이렇게 접근해서 안 되고 크게는 한 세 가지로 화장품 빅2라고 우리가 불리는 아모레 퍼시픽과 LG생활건강. 그런데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좀 악화됐던 배경들이
두 회사 모두 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런데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데 매출은 감소됐다. 즉 중국에서 덜 팔리기 때문에 영업 이익을 크게 훼손시키면서 실적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그동안 강하게 좀 하락을 했던 것이고요. 작년에 상대적으로 좀 장사를 잘했던 기업들은 인디 브랜드입니다. 특히나 뭐 색조 브랜드의 단일화된 마케팅 전략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 뭐 클리오라든가 뭐 IPMSC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주가 상승폭이 좀 더 컸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ODM사라고 불리는 기존의 어떤 이 생산 의뢰를 받아서 제조를 하고 케이스를 입혀서 공급하는 이런 화장품 ODM사, 대표적으로는 한국콜와 코스맥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3분화로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빅2의 경우에는 중국의 매출이 얼마만큼 더 회복됐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보면 3월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전체 중국 향 매출 비중이 17.1%가 좀 증가됐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율에서는 전체 글로벌 1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매출 부분이 회복되고 있다는 이 기대감들이 화장품 빅2사들의 어떤 실적 유입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던 종목들은 화장품 ODM사인데 지금 인디 브랜드의 약진 속에서 북미한 고객사들을 신규로 좀 유입하면서 오히려 공급량들이 좀 더 크게 확대가 될 수 있고 2023년도 사상 최대 실적 기조 안에서 올해도 견고한 성장 기조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화장품 섹터는 뭐 전반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한 10.5% 정도 상승을 했고요. CNC 인터내셔널이 8.3% 정도 상승을 했고 코리아나 뭐 LG 생활건강도 6.5% 정도 좀 상승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화장품에 관련된 매출 회복 기대감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북미양, 일본, 동남아시아 시장의 어떤 확대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은 올해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올리브영도 많은 네. 분들이 찾으시더라고요. CJ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탑픽주를 좀 공략을 해볼까 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1.08포인트 하락한 12만 8,400원에 장을 좀 마감했습니다. 3월 29일 날 지난주 13만 2,800원 52주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오늘 소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CJ랑 화장품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좀 여쭤보시는 분도 많은데 CJ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CJ 올리브영이 있죠. 네. 그래서 올리브영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글로벌 이 화장품 편집샵 최대 단일 규모의 이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세포라가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올리브영의 대항마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2024년도 그리고 내년까지에 대한 올리브영의 외형 확장. 그래서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 최근에 관광객들의 유입 속도가 가파르게 좀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면세점 매출, 특히나 이 고사양 화장품, 프리미엄 라인의 화장품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판매되면서 이 유입 효과가 올리브영에서 크게 매출 개인 효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CJ의 어떤 외형 가치를 상상시킬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그 상장 일정에 관련된 어떤 수립 계획들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과거에 CJ 올리브영에 관련된 상장 모멘텀들은 회사의 외형 가치가 극대화된 시점이라고 좀 단서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모펀드한테 팔았던 지분 일부를 다시금 사오는 이런 전략들이 올해 연내 올리브영에 관련된 상장 일정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CJ의 행보를 좀 주목해 본다면 하반기에는 구체화된 IPO 일정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CJ의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 CJ 푸드빌과 올리브영의 안정적인 실적 기조 안에서 올해도 고속 성장이 좀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PBR 역시 현재 0.72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올리브영이라든가 CJ 푸드빌들이 벌어들일 막대한 지주회사에 대한 가치 반영 효과로 이익 개선이 좀 일어난다면 여기서 주조 환원 정책이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고 이 표면 현상 안에서는 CJ의 주가 상승 여력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CJ의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편집숍 세포라가 한국에서 철수를 하면서 그 수혜를 더욱더 받을 수 있는 CJ를 화장품주 안에서 수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를 외칠 때 모든 분들이 대표님께서는 또 삼성전자를 많이 외친 걸로 아는데 그동안에 그리고 많이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금요일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0.49포인트 하락을 좀 했고요. SK하이닉스가 1.37포인트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좀 주가는 좀 대조를 좀 이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삼성전자도 역시 52주 신고가를 지금 갱신했다는 점은 단기간 지수의 어떤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적 기대감들은 여기서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지속해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들을 좀 본다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3조 원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좀 예측을 했었고 이후에 2월과 3월에 들어와서는 4조 원대 초반, 중반, 후반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5조 원대 초반의 영업이익을 예상하는 증권사 시장 컨센서스 평균치가 좀 제시가 좀 됐는데 지금 시장의 이 실적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상향되고 있다는 점.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1조 4천억 원대로 좀 전망을 하면서 실적의 업턴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고 이 부분이 단순한 이 AI 업황에 관련된 어떤 이슈보다는 레거시 반도체에서 전통적으로 PC라든가 이 컴퓨터, 그다음에 여기는 모바일 부분이라든가 IT 부분에 좀 집중됐던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이 실적 기조 안에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이 반영된 효과를 좀 더 차지해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가 20만 닉스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뭐 9만 전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배경인데 물론 4월 5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관련된 이 세론 효과에 관련된 이슈는 좀 있어요.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고 일부를 차익 실현하는 그런 욕구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회성이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가 근본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5조 원대에 대한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여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러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보면은 저는 요즘은 또 가는 친구만 간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는 종목이 아닌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도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 클로징의 마감 시간에서도 여러 차례 좀 강조를 좀 드렸는데 반도체 섹터를 볼 때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잘 가는 종목이 왠지 좋은 것 같고 그 종목이 굉장히 많은 기술을 특화한 것 같고 많은 실적을 이룰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가 조금 실적의 내면을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걱정은 지금 반도체 빅2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후에는 실적을 근거로 하는 상승이다라는 데는 전 동의를 하고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장비주의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많은 주가 기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 안에서 실적과 연동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도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은 아직 향후 2, 3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고 여기에 들어갔을 장비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이미 2배에서 많게는 4배, 5배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좀 본다면 이게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실적의 높이는 굉장히 커졌는데 막상 실적 발표를 해보면 정말 지난해에 대비해서 거의 뭐 변함이 없거나 크게 상향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대다수일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장비주의 경우에는 철저히 추세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이 약진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반도체 장비주가 아니라 반도체 소재주. 그래서 전통적으로 레거시형 반도체에 들어갔던 소재. 그래서 최근에 동진세미캠의 경우에도 실적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고 패키징 소재라든가 그 이후에 뭐 최근에 오늘 뭐 대덕전자도 좀 더 강했는데 플립칩 수요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작년에 업황 훼손 안에서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반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소재주에
반도체 소재 종목들은 지금부터 더욱더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한미반도체가 떠오르긴 합니다. 후공정 소재 테마 안에서 한미반도체 많이 올랐지만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단 조금 분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략을 할 때?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고 지금은 고가 안에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상방 매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보유자는 지금쯤 시세를 좀 더 즐기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반도체를 좀 쳐보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도 6.4%, 지금 14만 6,300원 신고가 갱신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말하는 상방 매물이 없고 여기서 이슈를 좀 더 더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유자는 충분히 시세를 가져가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신규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좀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자라면 13만 5천 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시키면서 좀 가져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13만 5천 원을 위협한다면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면서 이 부분을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소재 종목들 그래서 특화된 경우에는 뭐 실적 기인도가 좀 높은 종목들로 안분해서 포트 전략을 좀 구성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까지 알아봤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증시 금요일 물론 휴장을 했지만 그래도 지난주 미국의 특징적이었던 기업들이나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좀 휴장이었고 여기서도 해서 뭐 휴장이었기 때문에 비교 지표가 없어서 아마 월요일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걱정이 좀 컸을 텐데 다행히도 지난주 2월 PC 지표가 시장이 전망치를 좀 부합을 했죠. 그래서 2월에 CPI라든가 PPI가 시장 예상치를 좀 더 상회했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에 관련된 우려감도 좀 있었고 아직 점도표에 대한 수정 계획은 없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좀 안도를 좀 했는데 과연 PC 지표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그래도 연준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저는 그런 관점에서 리스크는 좀 해소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오전장을 좀 체크해봤을 때 미국 국채가 단기물 채권이 좀 더 상승을 했고 장기물 채권은 좀 하락을 했는데 오후장에서는 단기물 채권이 하락을 했고 장기물 채권이 좀 소폭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혼조 양상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채권 시장에 관련된 이 수급도 조금 더 달라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유가의 경우에는 배럴당 뭐 83.1달러로 좀 상승을 좀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장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80달러를 하회했던 유가 기조가 85달러를 향해서 좀 가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더 주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배럴당 85달러를 좀 상회해서 90달러까지 좀 가게 된다면 PPI 지수에 연동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려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만 아직은 85달러를 좀 하회하고 있다는 점은 안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장 그래도 혼조세로 출발을 해주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미국장들의 이슈들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먼저 첫 번째로는 SK 이제 삼성에게 호재인 거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MS와 오픈 AI 135조 원을 들여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실질적인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혜가 맞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 이야기로 움직이긴 했는데 딱히 나온 게 없어서 정말 수혜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저희가 거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접근해도 되는지요? 네, AI 전략이라는 것은 과거에 뭐 최근이죠. 뭐 지금 아마존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랑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데 20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좀 밝혔고 엔트로피에 최근에 뭐 한 5조 3천억 원대 투자를 좀 단행을 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클라우드의 이 3파전 구글과 MS와 그다음에 이 아마존이죠. 이 3파전 안에서 AI 데이터 센터 시장도 지금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와 연합되는 이 행보 안에서 굉장히 좀 치열한 어떤 생태계 싸움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135조 원 규모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자체 칩을 개발해서 탑재를 하겠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현재 독식하고 있는 AI 칩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좀 개발 상용화해서 우리 것에 좀 맞는 AI 개발 칩을 적용하는 이 이슈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이 반도체를 좀 제조하는 칩 제조사들의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 투자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아마존의 경우는 15년간 투자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향후 7년간 그래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확장되는 AI 확장에 대한 어떤 시대에 걸맞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인에 대한 변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AI 산업 개화 이후에 산업의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이게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이슈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과 연동될 수 있는 어떤 확장, 생태계 확장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샤오미가 첫 전기차를 만들었는데요. 27분 만에 5만 대가 무려 판매가 됐습니다. 외관을 봤는데 소위 포르쉐를 닮았다라는 네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정말 놀랍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샤오미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셨나요, 대표님은? 저는 실제 차를 보진 못했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외관과 내관을 한번 봤는데 솔직히 이게 정말이라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디자인과 안에 자체적인 어떤 사양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완성차 업체들이 좀 긴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만 중국 내수 시장에 관련된 경쟁력들은 좀 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한국이라든가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에 대한 또 경쟁력을 가져갈까? 왜냐하면 보조금 정책에 관련된 이슈, 관세와 미국에는 또 진입장벽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확장성을 좀 더 갖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샤오미가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 되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도 지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지금 양산해도 향후에 3년 안에 인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개발을 했다고 해서 계속 대량 양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맞지만 전기차에 대한 공급을 전자회사에서도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삼성전자나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샤오미 전기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 암연구 학회에 대한 기대감, 그 안에서 어떤 관련주를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 우리가 세계 3대 암학회라고 불리우는 AACR이 이번 주 5일부터 10일간 개최가 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기존에 3대 암학회, 그래서 암학회라고 하면 암종에 관련된 임상 결과라든가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고 여기서 가시성을 갖고 있는 연구 결과를 우리가 좀 예상을 좀 해볼 텐데 종양학회랑은 좀 더 다르게 여기서는 비임상 파이프라인을 좀 주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암종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수립해서 갈 것인지에 관련된 전략을 공개한 학회가 미국 암학회인데 그래서 글로벌 기조를 좀 보면 우리가 같은 암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에는 케미칼 의약품을 좀 더 주력해서 우리가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다면 전 세계적인 연구 성과들은 면역 항암제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암학회의 관건은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 파이프라인 이슈가 좀 더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유한양행이라든가 레고캠 바이오, 루니 지노맨 컴퍼니, ABL 바이오, GC셀, 신라젠 등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루닛의 경우에도 상용화된 어떤 기술도 팔로스 아이 바이오의 경우에도 기초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비임상 연구 결과를 좀 발표를 하겠다고 좀 밝혀졌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과는 좀 주목을 해보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면역 항암제 안에서에 대한 자체 결과. 여기서 파이프라인이 향후에 어떤 암종을 타겟으로 하고 여기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이목을 끌만한 어떤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어떤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장 세 가지 이슈 안에서의 체크 포인트까지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야 할 내일장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순환매 시세, 특히나 삼성전자의 5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여기에 관련된 업황 기대감.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눈높이가 굉장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눈높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모멘텀들로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일정 모멘텀 안에서 제약바이오주의 수급은 우리가 좀 더 지속해서 좀 더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일정까지는 계속해서 매수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월요일 드림스탁 나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